네, 안녕하십니까. 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죠. 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양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날씨가 네. 전 지금 추운데 춥습니다. 내일은 더 춥다는 게? 내일 모레가 지금 올 겨울 들어서 가장 큰 한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춥진 않은데 눈이 대고 온 후에 다시 추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파 방지 지금 다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예 추운 게 아니야, 이 정도는? 이건 추운 게 아니죠. 눈이 정말 오히려 안 춥습니다. 오히려 정말 눈이 얼마나 온다는 거야? 한 20cm 중부 지역에 한 20cm 온 뒤 추워진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 화내더라고요. 눈이 안 쌓여서 자꾸. 왜 자꾸 뿌려서 녹이는지. 지난주인가 월요일날도 눈이 많이 온다 그러고 긴장했는데 눈은 하나도 안 왔어요. 네네. 오히려. 근데 출근길에 좀 안 와야 되는데 출근하면서 고생이 워낙 많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끌고 가죠. 전반적으로는 장중이 시작하면서 바로 2000이 깨졌어. 1900 깨졌다가 바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조금 위로 조금 안정되는 흐름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코스닥은 또 오늘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 관련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는 것들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네네. 근데 시장의 흐름은 뭐 그 거래소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거래소에 대한 외국인 매도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이 자사주 삼성전자 자사주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자사주 체결 추이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를 한번 볼 텐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주 체결에 대한 쪽이 거의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장전 신청 62,438주 지금 신청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자사주 체결에 대한 쪽이 거의 다 이제 체결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 자사주 체결이 매일 한 900억 가까이, 그죠? 한 900억 가까이 6만 주에 이 지금 그 저거면은 한 뭐 900억 가까이죠. 900억 가까이 지금 그 외국인 매도에 대한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 일단 그렇게 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 매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요, 은근히 또 저희 팟캐스트, 현대차. 저희 방송에 팟캐스트를 듣는 분이 또 쭉 늘어나요, 은근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보면 외국에서도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정보기관에서도 보더니 이제 우리랑 몇 번 일을 해서 그런지 말이야. 하나대투증권이 우리랑 또 친해지려고 그러나 봐. 아,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애널리스트가 또 봤나 봐. 근데 이번에 한 명도 아니라 3명의 단체로 봤나 봐. 3명에서 단체로 쓴 레포트가 나왔어. 세 명 단체로 쓰는 게 오늘 우리가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크게 큰 판을 스토리를 잘 읽어야 된다고. 거기 하루도 안 빼놓고 얘기했던 바로 그거. 우리 윤종빈 전문가랑 비슷하게 인물이 비슷한 대표이사가 있는 출신이 예전에 기억도 안 나. 한국이동통신 출신이야. 한국이동통신. 출신이. 그러니까 기억 못 하시죠? 젊으신 분들은요. 한국이동통신 옛날 이름이었거든요. KT. 거기서 첫 직장을 했어. 한양대 나와갖고. 근데 이 양반이 있는 대표술이 있는 엔텔스 있잖아. 엔텔스. 3명이 레포트를 썼네. 뭐 대단하다고? 근데 결론은 뭔지 알아? 결론은 뭔지 알아? 결론은 뭡니까? Not rated. Not rated. 근데 워낙 올라서 그랬나 보지. 근데 이거 오늘 또 이성원 대표가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준다니까요. 짐짓 또 모른 척 하고 있네, 또 이 친구가. 자기가 알려주고. 오늘 전반적 종목별로 올라가는 건 분명히 있는데, 느낌은, 썩 좋진 않아요. 시장 자체적 느낌은요. 현대차도 또 자사주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라면,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외국인 매도가 있다라기보다는 외국인은 그냥 관망하고 있다. 자사주만 때려놓고 일단 뭐 그냥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외국인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의 특별히 포인트, 뭐 해외에 있었던 거, 좀 몇 가지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일단 뭐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유가가 60불을 깨진 거겠죠. 유가가 이제 1월물 기준으로 해서 57.81달러, 81달러에 이제 마감이 되는데요. 유가 하락에 대한 쪽이 이제 그 두 가지 시각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그 수요 감소에 의한 그 측면에 대한 쪽이 더 크다. 그래서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쪽에 대한 우려, 이런 쪽을 좀 우려하는 것인가의 반면에 이제 뭐 한쪽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유가 하락에 대한 쪽이 수요 우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지금 유가 하락이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난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뭐 138조 원의 경기 부양 효과. 애따 세금 깎아줬다. 이거 효과다. 이거 아니야.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세금 감면에 대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한 쪽을 놓고서 이제 두 가지 시각에 대한 쪽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좀 특징적인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유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멈춰야 되는 시그널
시그널에 대한 쪽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급락에 대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뭐 충분히 지금 과매도권에는 들어와 화면 좀 있는데 잡아주세요. 네. 과매도권에는 들어와 있으나 네. 아직까지 반등에 대한 기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오늘 종목 지금 썰전 시간에도 네. 다시 한번 이슈를 짚고 시간에도 다시 한번 이 유가와 관련돼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물가 이것도 좀 봐주세요. 예, 소비자 물가 지수도 유가를 뺀다라면 네. 일단 제로. 뭐 거의 그 생산자 그 물가 상승률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네. 이제 유가를 포함하게 되면은 0.2%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11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긍정적입니다. 32.1만 명 지금 증가하는 쪽으로 나타났고 네. 소비자 태도 지수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네. 유가 하락에 대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이제 그런 네.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유가 우리가 이제 뭐 디플레에 대한 쪽을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들은 우려를 하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은 오히려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그리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기업에서도 오히려 고용이 확대되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아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머징 마켓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원자재 국가들과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은 또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네. 또 좋게 나왔죠. 소비자 신뢰 지수가 88.5에서요. 93.8로 나왔어요. 예상이 89.5였으니까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이런 것들이 미국의 얘기잖아요. 미국은 분명히 이제 좋아지는 건 분명하다. 계속 좋아지는 거죠.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속도 자체가 빠르지 않은 거. 네. 이게 이제 긍정적이 되겠고요. 글로벌 이슈, 글로벌 뉴스 몇 가지 얘기 안 한 것 좀 해보겠습니다. 이성훈 대표가 또 여러 번 얘기했던 아베 있잖아, 아베.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선거가 일단은 뭐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네네네.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났는데 일단 475석이죠. 총 그 의석수가 그 일본 475석인데 자민당이 290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치게 되면 325석을 이제 확보함으로써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뭐 개헌도 가능한 이런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 아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선거율은 지금 보게 되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낮은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그만큼 일본 내에서도 뭐 그 야당에 대한 쪽이 없고 그리고 또 지금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17일과 18일날 FOMC 올해 마지막 회의 열리는 거 그것도 좀 체크해 보셔야겠는데 이번에 이슈는 딱 하나일 겁니다. 결국은 상당 기간 초저금리의 상당 기간의 말이 빠지지 않겠느냐. 네. 상당 기간 콘스러터블 요 말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 그렇게 현실화되면 물론 여기 다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주장도 있어요. 그건 또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건 간에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당장 아니더라도 3분기가 됐건 4분기가 됐건 금리 인상에 대한 분명히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뭐 빠르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강한 달러 쪽으로, 미국 강의 강한 달러 쪽으로 지금 가는 일련의 흐름, 그런 쪽에서 일단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훈 대표고 좀 해외 지수 좀 몇 가지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해외 지수요? 네. 왜냐면 지금 보시면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요. EEM 한번 쳐보세요. EEM 한번 쳐보세요. EEM은요, 전 세계 이머징 마켓 지수가 되겠는데요. 이쪽은 딴 데 들어가서 쳐야 되는데. 이거 보면 1점 몇 프로가 빠졌을 겁니다. 그럼 빠지고 나서 주간달에 6%가 빠졌어요. EEM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가 MSCI 이머징 마켓 전체에 대한 건데요. 거기 보면 약간 나쁜 놈이 있죠. 나쁜 놈이 있어요. 그 입장에서 보면 나쁜 놈이냐면 R큐브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이 있어요. R큐브 인베스트먼트. 근데 얘네가 뭐라 그러냐면 쇼타라는 거야. 쇼타라는 거야. 지금 1.62%가 주말에 빠졌고요. 주간달에 6%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양반이야. 네. 러시아 있죠, 러시아. 러시아 환율을 보면 사상 최고, 러시아의 약세가 같잖아요, 러시아와. 네. 그래서 러시아도 그려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뭐 EW, R쯤 되나 모르겠는데요. 네. 한번 쳐보세요, EW. 아니면 말고죠, 뭐. 러시아 찾아서 제가. EW R 맞아요? 네. 아니, 러시아 지수는 또 키움에서 찾으면 되죠. 러시아 지수는요, 주간 단위로요, 15%가 빠졌습니다. 15%가 빠졌어요.
나와요? 네, 러시아 지수 엄청나게 빠지죠. 빠지고 있죠. 네, 빠지죠. 있죠. 네. 이건 뭐 이게 러시아예요. 엄청 빠지고 있어요.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뭐 처음 보시면 많을 거예요. 근데 러시아 많이 빠졌지만 하락률 보면 몇 위? 2위야 2위. 2위. 아 불쌍하죠. 1위를 못했어. 1위가 어딘지 아세요? 7월 달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네요. 아 주간 단위 1위. 이번 달에 30%. 주간 단위 1위. 주간 단위가 어디입니까? 맞춰봐요. 생전 안 쳐봤을 거다 이거. 네. 생전 안 쳐봤을 거야. 네? 베네수엘라는 아니구나. 아이 베네수엘라 네. 근처도 아니죠. 브라질? 응? 아니죠. 응? 네, 나이지리아가 있어요. 나이지리아요? 나이지리아 또 15% 조금 넘거든. 나이지리아 빠질만 하겠네요. 나와 안 나와 거기가? 여기는 안 나옵니다. 아, 저도 찾아봐야 되겠네.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네. 나이지리아가 15%를 좀 넘나들면서요. 그만큼 네. 엄청 빠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머징 마켓 전체에 대한 시각이다 이거예요, 지금요. 네. 그래서 그 자꾸 오해하시는 거가 한국이 뭐 이렇게 나쁘냐? 한국은 네. 한국 너무 그렇게 나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보다는 이머징 마켓 전체에 대한 숏이 나가고 있다. 그 매도가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청자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모아서 요즘 보면 말이 나온 김에 AUX라고 치면 나올 텐데요. 네. AUX 호주 한번 봐주죠. 호주 주가. 나이지리아가 거래가 되기는 되나요? 되죠? 있어요. 네, 뭐 지금 찾고 있죠 지금? 네, 보여줘요? 이퀴티 인컴, 이건 아니고 채권이네요. 나이지리아 쪽이, 나이지리아, 요게 나이지리아 인덱스인가? S&P 셀렉트 인덱스라고, 인덱스, 뭐 한번 볼까요? 이거 거래가 거의 안 되니까. NG2네. 네네. 아닌데? 네.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걸 또 보이네요. 지수가 뭐 급격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1개월 동안 거의 이쪽 거래가 그렇게 많은 시장은 아니라서 거의 뭐 이제 지수가 그 점으로 거래가 되는데 어쨌든 급격하게 지금 260에서 180까지 내려왔으니까 급격하게 내려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77. 그럼 제가 설마 거짓말 쓰려고? 아이, 맞잖아 있겠죠. 네. 나 호주 좀 보여드리는 거 호주요. 호주요. 네. 호주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철강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철강석을 관련된 하여튼 커머더티에 대한 지금 시장이 워낙 떨어지고 있고요. 그 논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NDC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NDC 기억나죠? 중국 NDC. 사람이요. NDC가 얘기했다시피 중국에서가 자꾸 이제 공장으로 해석하시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공장이 아니라 중국들 소비재로 갖고다는 15년 내지 ND는 30년, 15년이라고요. 중국 정부는 30년의 고성장의 시대가 트렌드 바뀌는 구간이라는 얘기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큰 틀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좀 준비됐어요? 네, 호주. 호주 좀 봐주세요, 호주요. 네. 호주는 뭐 양호하네요. 아주 급락했다 이제 저 네. 바닥 팔수야 아니야. 이거 문제잖아요. 네. 일본인가요, 지금 이게요? 호주요, 호주. 네, 호주, 일본. 좀 길게 좀 봐주세요. 네, 길게 볼까요? 네. 주봉으로 볼까요? 이제 꺾이는 그런 이제 찰나잖아요. 막 꺾이는. 그나마 이건 선진국이니까 선진국에 나는데 이머징 마켓 그렇게 차이가 여러 가지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주요 일정이 보면 이번에 보면 그 그리스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은 거잖아요. 네. 그리스 대통령 선거는 의회에서 뽑아요. 근데 첫 번째에서 뽑으려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3분의 2. 근데 3분의 2 잘 안 나올 거잖아요. 안 나오죠. 모르죠.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 안 나오는데 그게 안 되면 2차는 몇이 되면 그거 낮춰요. 낮춰. 그래갖고 5분의 3, 60% 넘어야 돼. 근데 3차는 또 돼. 3차는 한 번 더 해. 똑같은 룰로 또 해. 그렇게 안 되면은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의회가 해산돼 버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차, 2차, 3차 안 나면 의회 해산될 것이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지금 야당 있잖아요, 야당. 야당이 지금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야당이 이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로존에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로존의 우려가 하면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그런 것까지 제가 아는 정말 제가 똑똑한 남자야. 그렇지 않아? 네. 좀 시장 특징주 좀 보죠. 시장 특징주가 이마트가 이제 가장 좀 특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지금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는 일단 이겼거든요.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취소가 정당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법원 공익성을 인정을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을 깨고 네.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이마트가 오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마트별로 다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마트 그러니까 성수 지점이 지금 이제 본사잖아요. 네. 네, 거기 가면 물건이 좋아. 제가 이제 그 자양동에 그쪽에 있으니까 그 건대 앞에 있는 이마트를 가거든요. 네. 근데 건대 이마트는 약간 과일이 시들시들해. 네. 근데 성수동에 가면은 좋아. 왜요? 몰라요. 거기는 이제 직접 회장님, 본사가 거기 있어? 부회장님이 계시고. 본사가 계셔? 네, 부회장님이 출퇴근하시는 곳이거든. 거기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물건이 좋아요. 벤츠 버스 타고 오신다는 바로 그분. 네, 스프링스 타고 오신다는 바로 그분. 네, 그 지역인데 거기는 물건이 좋아. 항상 야채도 좋고 네. 과일도 좋고 다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글로 가요. 네.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네. 되게 이제 좋아서 네. 글로 가는데 네. 이게 지점별로 다 소송을 해야 된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 풀어주는 건 아니고. 빨라지겠죠. 소송이 결과 빨리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네. 결과는 이제 빨리 나오겠죠. 대법원까지 대신에 이제, 가면. 네. 소송에 대한 쪽은 좀 많아진다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고등법원에서 일단은 원고가 승소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모르죠. 하여튼 나오고 대법원에서 나오면 그 이제 소송할 필요 없게 해가지고 법이 바뀌겠죠. 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주 마저 같이 좀 보겠는데요. 저는 특징주에 눈에 띄는 게 아까 이마트 얘기하셨지만은요. 네. 저는 저게 눈에 띄어요. CJ 대한통운. CJ 대한통운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항공기를 돌려 세운 그 맛, 마카다미아. 이 마카다미아를 지금 이제 뛰어넘어 마카다미아 이슈까지도 뛰어넘는 대한항공의 상승까지도 이끌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이. 네. 왜냐하면 농협에 택배하는 건지 공식화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네네. 상당히 약할 줄 알았는데요. CJ 대한통운은 강세입니다. 대한해운하고 이 흥하해운도 흥하는 100%네요. 흥하는 100%네. 대한해운도 100%네. 어쨌든 간에. 네, CJ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겠죠. 통합만 얘기하고로. 네. 왜냐하면 100%의 느낌이에요? 예. 대한통운은 아닌데. CJ 대한통운 아니지 뭐. 대한해운하고 흥하해운.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100% 계속해야죠. CJ 대한통운은 왜 저는 이제 관심주로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보면 말이 많았는데요. 네. CJ 대한통운이랑 경동택배가 붙었어요. 둘이 선정됐거든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경동택배. 알아요? 왜 좋아하냐면 집에 경동택배에서 준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그게 되게 가볍고 유리컵인데 던져도 잘 안 깨져. 그래서 자기는 경동택배 컵에다 꼭 먹겠다고 3살짜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경동택배. 그래서 그 경동택배인데 네네. 경동택배가 2개가 요번에 결국은 최종적 선정됐잖아요. 네. 어디 선정된지 알죠? 어디로 됐습니까? 이케아에 이번에 선정됐잖아요. 이케아? 네, 또 2군데가 들어갔는데요. 이게 뭐 이제 18일 날 오픈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갈 게 하나도 없죠, 사실은. 다만 그렇죠. 이제 그 판 자체가 커진다. 네. 판 자체가 커진다.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게 건당 최소 29,000원부터 들어갑니다. 배달비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겠고요. 저는 이제 짐짓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있는데 뭐 100%인지 아니라서 말을 못 하는데 네. 이제 저라면 이제 관심주가 또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이케아 관련주는 이 대한통운이 아니라 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면 DIY가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요. 네. 그래 보면 제 얘기 아니라 하나경제연구소에서 2020년에 20%의 점유율 19.8%를 대한민국 가구 시장을 장악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보면 이케아 가는 게 나오면 다른 사람들도 물론 좋고 하겠지만 조립이 일상화되는 거죠, 이제. 예? 조립이 되면 뭐 사보신 분 계시겠지만 조그만 기본적인 도구가 들어가요. 드라이버나 고기 딱 맞는 고기에 맞는 그 딱 기구가 들어가는데요. 몇 번 해보면 힘들어요. 예, 힘들어. 그래서 다들 이제 모터로 된 걸 사는 거예요, 전동공구를. 그래서 저는 전동공구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전동공구 시장. 예. 예전 2, 3년 전만 해도 홈쇼핑에서 전동공구가 왜 나와요? 무지하게 팔았는데. 예전에 났지만 지금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이케아가 시장 20% 장악한다는 건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고, 그렇게 되면 이케아 카피하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값을 더 낮추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딴 데랑 비교해서 낮추려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이케아가 퀄리티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은 게 배송비하고 조립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크게 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처음엔 다 그럴 수 있는데 제 말은 늘 그렇지만 하나의 규격화로 된다 맞는 규격화. 그 트렌드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르네오가 뭐가 됐건 간에 걔네들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요. 왜냐면 걔네들 더 조금이라도 더 낮추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값을 그쵸. 낮추고. 네. 그럼 너희가 조립해라 그러고 너희들도 이제 이케아 가면 29,000원에 배달시키잖아. 네. 어? 그럼 나중에 언젠가는 걔네들도 똑같죠. 자기네도 제가 보르네오 사장이면 자기도 엄청 큰 매장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쵸. 지금 엄청 크게 만들어. 그럼 나도 배달할 때 배달 안 해주고 29,000원하고 업체 시켜버리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하나하나 제품 우리가 시청자를 트렌드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종목 하나에 그거에 잘 팔릴까 아니라 크게 변하는 흐름이 어떤 거냐. 그런 점에 이해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전에 보면 오디오들이 집에 있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나 오디오에 카세트 플레이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지금 없잖아요. 네. 그게 CD나 CD 플레이어로 바뀌다가요. 네. 요즘 보시면 핸드폰에서 다 듣잖아요, 사람들이요. 핸드폰에서 듣다 보니까 초기에 한 3, 4년만 하더라도 아이폰에 연결 단자가 있을 걸 끼는 걸 다 했어. 네. 그래갖고 스피커 연결하는 게 있었거든요. 요즘 그런 것도 없어져요. 요즘 다 대세가 뭔지 아세요? 블루투스. 블루투스잖아요. 네. 블루투스 스피커 소리 하잖아요. 근데 블루투스랑 또 써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전문가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블루투스 플러스 와이파이를 사야 된다네? 반응은 블루투스가 빠른데, 예? 음질은 와이파이를 쫓아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갖고 다니고, 여기다 하나 쑥 놓고, 캠핑 가서 쑥 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대세가 되는 거죠. 요즘 보시면 예전에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성훈 대표 집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홈시어터 이런 거 5.1 채널 이고 쫙 깔았잖아요. 그쵸. 많이 또 쓰는 사람도 없다 그거. 그거 안 쓰죠. 그리고 한번 왔다 갔다 보면 부피를 차지해요. 요즘 다 뭔지 알아요? 뭡니까? 요즘 스피커 바로 하나 끝나요. 소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소니도 있고 뭐 삼성전도 있을 거예요. 7.1인치짜리 쫙 하면 500불짜리 딱 하나 50만 원 정도 하면요. 그 하나로 소리를 다 효과를 낸다는 거야. 그 방식은 내가 모르겠어. 그게 트렌드라는 거죠. 예, 그래서 트렌드의 변화에 우리 시청자분 좀 익숙해지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요것도 왜 그러니? 자기의 이 생각만 하면 많이 떨어졌을 때문에 나오는 건데 가끔 오를 때 많아요. 현대 엘리베이터. 아, 현대 엘리베이터. 왜 올라요?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요즘에 하여튼 그 얘기가 그 주위에서 통일과 관련된 얘기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통일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그 개성에 땅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근데 문서 갖고 계셔? 문서를 삼촌이 외삼촌이 이사하다가 잊어버렸대요. 근데 이제 그 아시는 분이 파주에 이제 땅을 이제 한 몇 년 전에 샀어요. 네. 이번에 사셨는지 뭐 작년에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 니네 왜 땅 안 찾니? 그 땅을 또 찾아주는 또 사람이 있대요. 거기에다가 가서 빨리 그 할아버지 그 주민등록 등본하고 해서 그 조상 땅 찾아줍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뭐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부도청에 명단 올라가 있어? 있겠죠. 그러니까 동아은행 그때 상장할 때 그 주주로 참여하셨죠. 어머니가. 단체로 돈 날리셨잖아. 네, 단체로 돈 아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장할 때 주식 받고 그리고 한 번도 매매 안 해본 상태로 상패 이렇게 당하셨죠. 거래라고는 한 번도 못 해보셨는데 그냥 돈이 들어가서 없어진 거죠. 그냥 싹.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주위에서 하여튼 그 통일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어쨌든 나오는 게 좀 특이한 내용 중에 하나다. 물론 이제 뭐 북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꿈은 개꿈. 뭐 이런 식으로 그 담화를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줄다리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급등에 따라서 차익 시장 물량 나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보게 되면은 단기 조정이 나온 쪽들에 대한 그 반등들이 그 한두 달 정도 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했던 기업들, 뭐 CJ E&M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토비스 같은 경우도 이유 없이 쭉 빠졌잖아요. 네네. 한 달 좀 넘게.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트렌드거든요. 네. 뭐 그런 트렌드에도 또 이렇게 영향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이슈를 또 하나 보게 되면 지금 그 중국 관련주들 어처구니없이 급등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막 점상한가로 다 100% 아니야? 네, 다 100%인데. 네. 말하는 순간 키움보험법으로 잡혀간다. 아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걔네들이 올라가는 그 배경 이제 시장의 루머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확인한 그 시장의 루머인데 얘네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대여계좌 해지 운동. 뭐? 대차 해지. 그게 뭔 소리야? 개인들이 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주식 대여라는 여기 키움에도
이게 지금 안 나오고. 내가 불법으로 쓰는 거 아니야. 예, 불법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증권사마다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주식을 빌려주세요. 이거 써 있는 애들. 예, 키움도 그거를 하거든요. 아, 키움이 하면 합법이지, 그건. 예, 키움도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건 합법이야. 그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화면이 있는데. 네. 아, 이게 안 나오네요. 이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야, 죽어라.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대여 계좌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요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해지 운동을 해서 이게 이제 개인들이 담합해갖고 해지를 했다. 누가? 그래서 중국 관련주에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대차 거래가 이제 급등하면서 올라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차가 많이 줄었던 종목군들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NHN엔터, NHN엔터, 그다음에 NC소프트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대차가 좀 많이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차가 많이 감소하는 종목들 연말에 이제 배당과 관련돼서 기업의 그러니까 기업의 현금이 있어야겠죠. 배당을 또 많이 줘야겠죠. 예전과 다르게 배당 성향을 늘리면서 네. 지금 현금에 대한 쪽이 많은 기업들 이런 쪽을 좀 주목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NHN엔터 오늘 7%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또 뭐 그 NC소프트 오늘 좋은가요? NC소프트 오늘 저 뭐 게임주들 좋은 모습인데 NC소프트 뭐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에 보면은요. 저랑 이제 방송에서 같이 일하는 작가들 있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특징이 있어요. 네. 아이폰을 4까지 썼던 애들이야. 4S까지 네. 썼던 친구들인데 네. 하도 뭐 딴소리들 하니까 갤럭시로 옮겨갔던 애들이 있어. 네. 제가 얘기했죠. 옮겨 타는 애 많을 거라고. 네네. 제가 주위에도 보더라도 아는 친구들 보면 제 방송에 5명 정도가 옮겨 탔어요. 네. 2년 만에 이제 컴백하는 애들이 많아. 아이폰도요. 인터플렉스 봐주세요. 인터플렉스. 네. 그게 시대적 흐름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전 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2년 동안요,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애플을 못 가서 난리쳤어요. 그잖아요. 애플을 네. 뭐, AS 어쩌니 저쩌니 욕을 바가지 맨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최고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포커스에 바뀐 거 느끼죠? 요즘은 샤오미를 까기 시작했잖아요. 샤오미를 까죠. 샤오미 뭐 문제 있다 어쩌다 하는데, 그래도 10만 대를 또 5, 6천 원에 또 팔고. 샤오미 관련주가 내년에도 뭐 계속 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샤오미에 뭐 간택됐다. 아니면 원 플러스 원에 간택됐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인터플렉스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언론에 보는 것보다는 항상 더 큰 시각에서 살펴보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죠. 네, 그 마켓 11 2부 시작합니다. 1부 시간 마감 때는 거의 비슷하죠? 네. 코스피는 붙여놨네, 1910포인트에. 네.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코스닥 0.5%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시장에서 역시 오늘도 아주 강한 거는, 의외로 계속 강한 거는 아시아나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 신났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신났다. 3, 4년 만에 신났어, 항공주들이. 슬쩍 목표 주가 올린 애가 나타났네. 목표 주가 막 올리고. 아시아나 8,000원. 강력 매수 나오고. 며칠 전만 하더라도 액면가만 가더라도 눈물 흘릴 것 같던 애들이 액면가가 이제 돌파하고 나서 이제 8,500까지 아주 기본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재밌는 거? 재미없으면 책임진다. 키움 보안법으로 잡아놓는다. 보안법? 키움 보안법. 아주 좋아. 그 이름. 요거를 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요거. 뭐? 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11월 달 네. 전년 대비해서 키워줘야지, 사람아. 수가 보이질 유일하게 않지. 지금 보게 되면은 감소한 데가 어디냐면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입니다. 여객수가 감소한 데가 어디냐면은 대한항공만 감소했어. 언제 얘기야, 이게? 전월 대비해서 11월 달. 11월에? 11월.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데가 여기. 그러니까 지금 티웨이 항공이 지금 넘버 3로 올라서 지금 보게 되면 LCC에서 지금 진에어가 사실 넘버 2였거든요. 얘네가 넘버 3였단 말이야. 근데 진에어를 제쳤답니다. 28만 9천 명. 진에어가 28만 5천 명. TV가 어디서 하는 거지, 이거? 티웨이 그 예림당. 맞아. 내가 한번 탔었죠. 제주도 갈 때. 티웨이.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아까 지금 제주항공이 1위고, 에어 부산이 2위인데,
진에어가 3위였거든요. 근데 진에어가 대한항공에서 하는 거죠. 그 한진 기업에서. 네네. 근데 티웨이가 이제 3위로 올라서고 이게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유일하게 전년 대비해서 여객수가 감소한 데가 대한항공밖에 없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이제 난 뒷사는데 요즘 자기가 은근히 뒷살려 그러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올라가면 냅두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요런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주는 저는 여전히 뒷사는데요. 네. 올라가는 건 이제 미친 듯이 지금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냅두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언제까지 강하겠느냐. 유가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강하겠죠. 네. 또 하나가 이제 고비는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 그런 게 있어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매월 나옵니다. 매월. 그 여객수나 이런 것들은요. 이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아무 확실한 것도 아닌데요. 지금 뉴스 보다가 제가 빵 터졌어요. 빵 터졌어. 근데 뉴스에 나온 거니까요. 네. 제가 보여드리면 또 혹시 잘못하면 또 고소 고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부 미국에 있는 현지 교포 신문에 이런 게 났대요. 누가 또 했겠죠. 저는 늘 궁금했어요. 바로 그분이 어떻게 됐건 간에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이제 내쫓았잖아요. 네. 그러자 13시간,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잖아요. 그동안 뭘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았어? 뭐가? 그분이 엄청 화를 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이. 네. 그분까지만 얘기하자고. 윤모 사건 때문에? 윤창중 씨 사건 때문에? 아니, 그분. 대한항공. 참 말귀 못하더라고. 그래갖고 그분을 이제 내보냈어. 네. 사무장인가 내보냈잖아. 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 아니야, 그분도. 네. 한 경로하시니까. 네. 그분이 14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네. 13시간 반 그렇게 타고 오거든요. 그동안 뭘 하셨을까? 궁금하잖아. 뭐 했을 것 같아요? 뭐 와인 한 잔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는 순간 제가 빵 네. 터졌어요. 네. 그 뉴스가 지금 달구고 있어요, 인터넷을요. 네. 정말 대박이네, 대박. 정말. 근데 주가는 뭐 올라가니까, 그것도 주주 입장에서 보면, 네. 이렇게 또 이슈거리를 만들어주니까, 주가도 올라가더라. 그런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슈 하나씩 따져보겠는데요. 유가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몇 달러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전망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그래도 얘기를 해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60불 봤으니까 이제는 좀 올라올 때 되지 않았나. 이유 없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DLS의 4분의 3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원유 DLS에 발행된 거의 4분의 3이 지금 그 넉인 구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넉인 물량에, 지금 요 화면이 아니고, 그 넉인 물량에 의한 그 물량이 나오게 되면 이 DLS 원유도 끝나지 않을까, 반등이 강하게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넉인 구간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거의 다 왔다. DLS 넉인의 4분의 3이면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화면 한번 잡으세요. 제 화면 잡으세요. 마켓워치에서 조사를 한 걸 보여드립니다. 마켓워치에서 조사했어요. 아침에 저도 클릭했는데. 조사했어요. 조사했더니 다시 한번 나오지만 요거 제 화면을 빼줘야지 잘 보일 것 같은데 우리 PD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PD님이 이렇게도 잘해주셔요. 보시면 사람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전 세계 누구나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아니라 저도 눌렀고 이성은 대표도 눌렀어요. 시청자분들 눌러보시면 되는데요. 55달러까지 간다는 게 12%, 50달러가 19%, 이거 화면 보이죠? 45달러가 14%, 그죠? 40달러까지가 11%, 40달러 이하가 28%.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있잖아요. 10명 중에 3명은 유가 더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이 나오면 유가 얘기 좀 더 해보겠는데요. UAE가요, 아랍에미레이트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이제 감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 좀 자기가 좀 잡아주세요. 그거만 자기가 좀 잡아주세요. 유가 40달러 가더라도 감산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왜냐면, 이게 결국은 지금 크나큰 이제 끝까지 가보자는 그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예, 네. 그런 얘기예요. 보죠. 화면 좀 잡으세요. 네. 네, 우리 피디님. 이성원 대표 화면 잡아주세요. 여기를 잡아주세요.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유가 지금 그 UAE에서 유가가 지금 보게 되면 40불 아래로 떨어질지라도 오펙의 이 아웃풋에는 변화가 없다, 언체인지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깔 때까지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40불에 대한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지금 이제 아예 그 치킨 게임을 각오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얘기도 나오네요, 밑에.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네. 여기저기 말들이 많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 그런 쪽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것들이 일부에서는 뭐 좋은 주식도 있겠죠. 얘기 나왔던 대로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뭐 그런 좋을 수 있겠고요. 뭐 운행과 관련된 거, 운수에서 좋을 수 있겠지만, 전 기본적으로 한국전력만 한 게 없다. 이런 생각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자. 네. 리포트 시간이네요. 모처럼 만날 일주일 만에 만날 리포트 시간이야. 리포트 오늘 엔텔스부터 좀 해주세요. 네, 엔텔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엔텔스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일단 뭐 3월 인터넷을 이끌 선두주자라는데 이런 제목으로 일단은 그 보고서 나왔고요. 확대를 좀 해야 되는데 이 확대가 여기 있네요. 엔텔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통신 서비스 솔루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금이죠. 누가 얼마큼 데이터를 써서 얼마큼 때려 넣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그 가격을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걸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이렇게 고객입니다. 통신망 업그레이드 따라 매출이 확대되는 구조. 그죠? 통신망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기네가 이제 그 과금을 계산해 줘야 되는 중개기가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매출이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고요. 플랫폼 서비스가 지금 3월 인터넷 시장 확대와 함께 특정 범죄자 위치 추적, 그죠?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통신 솔루션이 73.8%, 플랫폼 서비스가 이제 16.1%, 운영에 대한 쪽이 10.1%에 대한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독보적인 플랫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핵심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뭐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그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 엔텔스 같은 경우는 일단 진입 장벽에 대한 쪽이 매우 높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겠고요. 이통 3사에 대해서 뭐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영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통 3사에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그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 그만큼 비밀을 철저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고 자기네 그 네트워크망을 갖다 다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데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엔텔스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기반이겠고 3월 인터넷으로 인한 그러니까 3월 인터넷만이 아니더라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트래픽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중계기가 뭐 늘어나고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도입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엔텔스 같은 경우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스마트홈, 웨어러블, 3월 인터넷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매출 확대가 본격적으로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 아래 일을 두 분이나 쓰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래는 더 밑에 있고 그 5명이고 네. 3명은 그 진짜 3명이잖아. 3명. 네. 3명이고 아래가 밑에 둘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5명이나 참여해서 대단한 레포트 쓰신 거지. 그런가요? 그러니까 엔텔스의 그 비중을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린 거고요. 저도 말이 나온 김에 한국타이어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는 이제 제 화면 잡아주시면 될 텐데 신한금융에서 나온 건데요. 저는 요새 타이어 주식에 지금 관심이 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주가는 뭐 본 적이 없어요, 요새. 네. 근데 느낌상 타이어 주식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 뭐냐면 그 미국의 내년도에 늘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사상 최대 판매량이 나오거든요. 1,800만 대가 넘는 사상 최대 판매를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어찌됐건 간에 내년에도 뭐 2,300, 400만 대 계속 가는 거고요. 네. 2020년에 3,500만 대, 3,000에서 3,500만 대 시장을 가기 때문에요. 궁극적으로 타이어는 계속 팔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여기 보니까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2015년 처음으로 1억 번, 타이어는 본이라고 따지잖아요. 1억 번을 넘을 전망이고요. 원자재 가격 지속, 안정된 예상이라는 건데요. 원자재 가격 다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모두 다 떨어져 있고요. 여기도 이제 부타디엔인가 뭔가 들어가잖아요. 네. 타이어 이제 천연 고무 이런 게 뭐 다 들어갈 텐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원자재가 낮아졌는데 수요 산업은 좋아진다.
그런 거 제가 딱 타이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이어를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잖아요. 타이어는 계속 이제 문제는 한국 타이어의 점유율이 유지되거나 더 많아져야 되는 건데 일단은 점유율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생산 판매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친구 얘기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리니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전기차가 됐건 그잖아요. 테슬라가 됐건 BMW i3가 됐건 하이브리드 되건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타이어는 있어야 굴러가는 거 맞죠? 네. 네. 물론 그 예전에 보면 이제 날아다니는 보드 같은 거 있으면 타이어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그건 아직 좀 먼 얘기가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1억 개 판매가 나오면서 내년에 사상 최대 판매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다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 낮아지니까 그래서 사실 한국 타이어냐 넥센이냐는 두 개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보면 넥센도 좋아 보이는데요. 한국 타이어가 일단 정이 좀 가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딱 봤을 때는 예전에 넥센을 엄청 좋아했는데요. 한국 타이어는 지금 모르겠어요. 한국 타이어는 유럽 지역에다 창고 일단은 많이 건설을 해놨기 때문에 맞아. 유로존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일단 주가가 이제 보통 탄력을 받는 이제 그런 흐름을 과거에도 많이 보여줬죠. 네. 그래서 이제 헝가리 공장 같은 경우는 2015년 2분기부터 인도네시아 하반기부터 또 증설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확대해야 되는데 이게 왜 늘어나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계 시장에 대한 확대 이런 쪽으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원자재 가격, 유가 그리고 고무 생산국 이런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 저는 타이어 주식이 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 주식도 많이 나온 김에 이 친구들은 69,000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관심 갖고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 준 거 지금도 이 시간에 같이 볼까요? 네. 네. 이 시간에 많이 나온 김에 제가 뭐 그 찾아야 돼. 그래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뭐 에러가 떴어요. 갑자기요. 서로 긴장했어. 화면이 쑥 바뀌었는데 2015년 증시 대전망에서 또 해야 되나? 근데 이럴 때도 있어야지. 생방송의 묘미가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크 모비우스 아시죠? 마크 모비우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크 모비우스 하면요. 템플턴 자산운용의 대표입니다. 템플턴 자산운용의 대표가 되겠고요. 이 사람도 나이가 다 같은 나이들이에요. 누구냐면 우리 저 있잖아요. 행동하는 투자자가 이런 형들이랑 다 같은 형이에요. 이 형도 78살의 좀 마청입니다. 이 양반이요. 근데 이 양반이 이번에 이 나이 들어갔고요. 101년에 300에서 뭐 320, 30일을 외국에 돌아다니는 형이거든요. 근데 매번 이제 이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머지 마켓 어떻느냐. 근데 오늘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다른 얘기보다는요. 마크 모비우스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보면 화면도 하나 잡아주고 제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거 말고요. 제 화면을 잡아주세요. 이쪽 화면이요. 제 화면 잡으세요. 마크 모비우스가요. 러시아라든가요. 오일 스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dangerous for long-term investor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마크 모비스가 보는 러시아 그 에너지 이런 주식인데요.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거 보면 러시아가 싸다는 거예요. 싼데 좀 보시면 러시아가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들어있잖아요. 지금 경제 제재가 들어 있고요. 또 그 미국에서 미국의 의회나 이런 데서는요. 이걸 더 압박 수위를 높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수위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자기가 사게 되면, 언제라도 사게 되면 얘기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장이 여전히 어렵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은 어렵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얘가 이걸 보여드린 거는, 왜 보여드리냐면,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세상에서, 여기도 본론 들어갑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상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개인 투자가들한테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제가 이해를 해놨는데요. 이거 아주 흥미롭게 해놨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뭐냐면,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나오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선진국들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경제력이 저지되니까. 반면에 어떤 나라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잖아요. 완전 유가 자기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막 금리 막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면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아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내년에도 지금 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투자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개인들이 그러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만지면 도움이 되겠느냐. 했더니요.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투자의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구해드린 건데요. 그 마켓 시장 내에서 독특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애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인플레이션이 있거나 디플레이션이 있거나 머스트 헤브 꼭 사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였어요? 얘기하는 거가 비싼 거 있잖아요. 비싼 거. 네. 명품들 아니면 하이브랜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즘 보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상한 것들 예를 들어 핸드백 이런 것도 재테크하는 사람도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뭐 핸드백 갖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 또 뭐냐? 이게 이 세 번째 가가 우리 시청자님 꼭 좀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일반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 가장 큰 실수, 비기스트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비기스트 미스테이크 뭐냐면 이건 이 얘기 꼭 들고 싶어요. 너무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늘 그렇지만 저도 이 얘기도 우리 키움의 고객분들, 키움에 들어오시면 나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큰 흐름은 누군가로 예측하고 맞출 수가 있는데 단기적인 거는 알 재간이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좋은 걸 샀는데 갑자기 그거에서 불이 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악재들이 워낙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민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건 마지막 인양인데요. 이게 더 흥미로워. 네가 그래서 모비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너는 너의 개인적인 여태까지 포트폴리오 하는데 제일 잘못한 게 뭐냐 했더니 뭐냐면 이 흥미로워요. 농담삼아 생기는 거지만 현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주식 펀드에 너무 덜 샀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이거죠. 현금은 주식이 그렇게 올라왔는데 포트폴리오 그렇게 잘하게 되겠지만 이 사람은 물론 전 세계 분산해서 주식 투자 펀드를 투자했다고 자기 펀드도 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현금의 비중이 너무너무 높았던 거를 여전히 잘 실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건 맞다는 얘기죠. 제가 드린 말 주식하는 건 맞는데 주식은 너무 단타해서 특정 주식을 하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긴 흐름에서 포트폴리오를 안정된 흐름을 갖고 가자.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양반의 결론이고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곧 준비됐어요? 네. 이제부터 이성훈 대표 한번 좀 잡아주세요. 유통산업 전망, 2015년 유통산업 전망에 나온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거래액에 대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근데 PC 쇼핑 거래액은 감소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PC 쇼핑 거래액이 감소하는데 뭐가 증가하냐면 이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2015년 3분기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바일이 PC를 이제 앞지르기 시작을 한다는 언제부터? 내년 3분기에. 우리나라가? 네, 내년 3분기에 이제 크로스가 난다는 얘기죠. 크로스가 난다는 얘기죠. 지하철에서 더 쇼핑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지하철에서는 더 많이 쇼핑을 한다는 얘기인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전체 이제 쇼핑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 2013년도 1분기에 1조밖에 안 됐어요. 1분기에 1조밖에 안 됐던 것이 내년에 3분기가 되면은 6조 9천억, 7조 가까이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정말 미친 듯한 속도네. 네, 엄청난 속도죠. 네. 이제 엄청난 속도로 이제 모바일 트래픽 관련된 쇼핑에 대한 쪽이 늘어나고 있는데 재밌는 거 하나. 여기서 보게 되면은 PC 인터넷 플러스 모바일 월간 방문자 수 상위에서 딴 데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GS샵만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그냥 횡보. 그 다음에 옥션도 왔다 갔다 횡보. 대부분 이제 그 박스권 내에서 횡보인데 11번가하고 GS샵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근데 2014년 들어서 그런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GS는 마찬가지고 네. CJ 쇼핑도 그리면 같은 그래프가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니, 좀 이따 보면 달라요. 그래요? 예. 왜냐면 GS 홈쇼핑 보면 그래서 지금 매번 보게 되면 주문을 이걸로 하시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모바일 월간 방문자 수를 보게 되면 모바일 월간 방문자 수도 지금 11번가하고 GS샵만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서 보게 되면은 월간 페이지 그 상위 뷰, 그다음에 모바일 월간 페이지에서도 보게 되면 11번가하고 GS샵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CJ는 어디 갔어? CJ가 지금 어기 없나요? CJ가 없네요. 아까 제가 말하는 거가 그런 거예요. CJ도 같이 올랐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보다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표도 와이프도 보는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보다가 사고 싶은데 잠깐 하게 돼. 왜? 네네. 모바일로 지금 들어오세요. 5천 더 깎아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모바일 하면 기본적 할인인데 모바일 첫 곡에 5,000원 할인권 이런 거 주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 왜 유도하겠어?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성훈 대표한테 그렇게 디스당했잖아요. 왜 그렇게 유도하느냐? 왜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무슨 디스를 해요? 내가 이걸 무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들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GS 홈쇼핑, CJ 홈쇼핑이 수익률 영업률이 떨어졌잖아요. 네. 바로 이것 때문에 떨어졌잖아. 예. 근데 왜 하겠어?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궁극적으로 보면 늘 그러잖아요. 이승원 대표가 이제 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보통 사람들은 우리 시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새로 사면 어플리케이션 많이 다운 받는다고. 일정 수 되면 다운을 새로 안 받아요. 그게 그거다가 안 받아. 그래갖고 먼저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 그게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인터파크나 다른 데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 11번 가하고 GS 샵이 지금 상당한 올해 이제 플레이를 많이 해서 뭐 페이지 뷰라든가 월간 체류 시간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가 그 GS 샵이 압도적이거든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GS 홈쇼핑이 모바일 취급고가 올해 8천억이었는데 내년에 1조 5천억을 지금 전망하고 있다라는 얘기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더 가팔라질지는 알 수가 없죠. 전체 취급고에서 모바일 취급고의 비중이 2016년도 되면 절반에 가까울 정도니까 그렇죠. 이 모바일 홈쇼핑에 대한 그 성장세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예전에 보면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농담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보면 각종 옷이나 이런 거 네. 생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때까지. 그런 건 많이 그런 블로거들, 파워 블로거들 많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갖고 이제 엮어갖고 누르면 바로 쇼핑까지 가게 되는 건데 그런 거가 이제 더 많아진다는 거고 결제도 더 편하게 하잖아요. 그쵸. 이성훈 대표도 모바일 앱 결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결제까지 편해지니까 이런 것도 쑥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 장기적으로 이게 딱 맞는 이분이 어느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키움이 잘 지적하신 건데요. GS 홈쇼핑이나 CJ 홈쇼핑에 이번 분기에 실적 확 죽었어요. 그게 왜? 모바일 비중이 늘어나니까 영업이익률이 둔화된 거잖아요. 그게 뭐로 기억하시겠지만은요. 마케팅 비용이 증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 증가라는 게 뭐야? 할인을 더해준 거야. 온라인으로 사면 10,000원을 받을 거를 여기서 갖고 8,000원밖에 안 받은 거거든요. 그게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업 비용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할인율로. 그거 왜 하겠어? 계속 아까 어떤 분 증인 있잖아요. 제가 선점하기 위해라고 쓰신 분 계시잖아요. 다시 봐요. 짱헤라님 덕분에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거 나타나. 감사합니다. 짱헤라님. 짱헤라님 감사합니다. 이 증인이 나타나. 이게 빨리 생각해 보세요. 앱을 많이 안 깔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먼저 빨리 깔리게 하는 거가 핵심인가요? 그래서도 난리치는 건데 늘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가 미국 얘기 보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똑같이 하는 거지 지금. 글쎄 그거는 일단은 저는 아니, 여전히 까는 비슷해요? 거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 아니지 자기한테는. 네, 왜냐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를 결제할 정도면은 충분히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GS 홈쇼핑으로 결제하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네이버 지식 쇼핑에서 검색해 보면 GS 홈쇼핑이 제일 싸요. 그래서 결제하는 거거든요. 아니 뭐 그런 그런 거를 거기다가 네. 거기다 하나만 더 하면 시간이 없는데 왜 그걸 까느냐 보면 이 스마트폰이 독특한 기능이 있잖아요. 네. 노트북이나 PC는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화장실 갈 때 안 갖고 다니죠? 노트북. 지하철 탈 때 안 갖고 가죠? 노트북이요. 노트북에 아무리 이메일 보내봤자 뭐해. 여기는 바로 푸시가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 사람들이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앱을 깐 놈이나 안 깐 놈은 엄청 차이가 있는 거야. 앱을 깐 놈은 바로 푸시를 하잖아. 그거는 동의. 예. 그러니까 내 말을 그렇게 안 믿어, 이 사람아. 저도 지금 보게 되면 앱을 푸시가 보게 우리 되면 거보자, 푸시가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 예. 그 자기는 게임 머니도 많이 아꼈지. 아니 게임 없어요. 그러니까 제 화면을 좀 잡아주세요. 제 말씀을 좀 믿어주세요. 제가 하는 말이 엉터리 같은 거 같지만 제가 다 저는 제 말을 주워 들은 얘기라 그랬잖아요. 네네. 어디서 주워 들었어? 올 봄부터 그렇게 미국 애들이 하는 얘기라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나처럼 여기서 키움 그 손윤경 애널리스트가 아니, 제일 신뢰죠. 이미 많이 오른다며 얘기하면 뭐해? 나는 꾸준하게 이걸 미리 얘기하잖아, 이 사람아. 근데 내용은 참 레포트 좋은 건데 내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이거요. 내일 한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